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올해 2024년 대선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주요 일정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결국에는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 전당대회일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각 당의 후보를 뽑기 위해서 전국 주를 다니면서 이제 각 당이 이 그 후보를 뽑습니다. 선정을 하는데요. 어느 주는 당원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합의해가지고서 후보를 내세우고 어디는 그냥 일반 투표 방식으로 하고 네. 대개 무슨 일이든 시작될 때 뉴스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월 15일 아이오와 커커스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있고 모든 미디어의 뉴스의 초점이 1월 15일 아이오와에 맞춰질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기존의 후보들, 기존의 다른 후보들, 뭐 이런 후보들이 약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요. 이번 15일 아이오와 커커스의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 가장 관전 포인트, 뉴스거리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지지율이 높지만은 공화당 후보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공화당의 세력들이 작지 않게 있어요. 네.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대안을 찾으려는 세력들이 지난 10월 중순서부터 니키 헤일리를 그걸 점지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니키 헤일리가 상승세를 탔어요. 그런데 트럼프 퀴즈라고 하면서 트럼프랑 경쟁을 하려고 했던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드산티스. 네네. 드산티스는 계속 2등을 해오다가 좀 하향세고 니키 헤일리는 상승세. 요런 국면에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아주 독주를 하고 있고 네. 요런 국면에서 이제 아이오와 커커스가 시작되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초반 바람과 향방을 가늠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니키 헤일리가 아이오와 커커스에서 2등을 하면은 론 드산티스는 오래전부터 아이오와를 공들인 거에 비해서 일주일 후에 있을 그야말로 경선 시작인 프라이머리 투표지요. 일반 당원들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니키 헤일리가 2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니키 헤일리는 오래전부터 뉴햄프셔를 공을 들였어요. 네. 그러면 뉴햄프셔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거의 니키 헤일리가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하고 격차를 오차범위 한계로 좁혀놓을 정도로 뉴햄프셔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들 보세요. 왜 아이오와 2등이 니키 헤일리가 중요하냐면 뉴햄프셔에 이어가지고서 어디서 합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23일, 2월 23일. 니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 니키 헤일리 주지사를 안방이죠. 역임했던 곳이죠. 그렇죠. 트럼프가 있고 1등이고 처음서부터 2등을 독차지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군소 후보들이 이제 포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아니면 니키 헤일리를 엔돌스를 하게 되죠.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긴 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잘 탔을 때, 초반 흐름을 잘 탔을 때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말 제대로 된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지지율은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의지적 지지자들입니다. 죽어도 안 바꿉니다. 누구 안 찍고 트럼프만 쫓아다니죠. 강성 지지층입니다. 공화당 내에서의 다수지만은 전체 선거판에서 보면 한 30%가 잘 안 되는 정도가 움직이지 않지만은 네. 니키 헤일리는 최근에 들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소수계들 보수적인 소수계들한테 공화당 후보 중에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품이죠. 소수계지요. 여성이지요. 그분은 사위가 흑인입니다. 그리고 시간 있으면 전 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민이나 인종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이민자들한테 가깝고 지식인들을 거슬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니키 헬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후보를 어떤 지지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서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더 힘든 후보가 될까요? 당연히 니키 헤일리가 더 힘들다고 봅니다. 최근에 한 4개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니키 헤일리와 조 바이든 대결했을 때 거의 한 4개였는데 3개가 니키 헤일리가 오차범위 한 개 내로다가 이기는 걸로 나오죠. 그건 전국적인 여론조사인데 네, 그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양자택에서 이긴다고 나오는 거는 더 구체적이죠. 경합주 내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미국의 민주주의를 트럼프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후보기 때문에 되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사실은 트럼프가 후보가 독주하기 때문에 바이든도 후보로다가 서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니키 헤일리가 나오면은 바이든하고서는 니키 헤일리가 경쟁력 있는 게 많죠. 젊었다. 예, 흐름에 맞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이죠. 김동석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